이런 아프리카 친구들 같은 이런 교육열이 너무 교육을 받고 싶은 친구들 보이죠? 볼게. 시작할게. 25년 6월 첫 번째 20번. 20번은 내용이 되게 쉬워. 근데 이거를 먼저 좀 정리해 줄게. 너네 읽어봐서 알겠지만 비유 지문이었지? 비유 전개. 그래서 앞에는 T가 계속 나와. 근데 실제 키워드는 T가 아니야. 실제 키워드는 누구냐면 리더스죠. 그러면 키워드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 볼게. 키워드는 누구라고? 리더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리더를 누구에 맞춰서 비유하고 있다고 지금? T에 맞춰서 비유합니다. 이거를 인지해 놓은 상태에서 앞에서 좀 들어갈게. 그래서 T에 속지 말란 얘기 하는 겁니다. Imagine, 뭐 해봐? 상상해봐. You have best tea in the world. 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대. 그리고 너는 put it into bag. 너는 그 티를 어디에 넣냐면 티백에 넣은 거죠. 근데 이 티백의 특징 잘 잡아야 돼. 단어 저거 공부해 두셔야 돼요, 얘들아. impermeable이 무슨 뜻이냐면 스며들지 않는. 스며들지 않는 어디에다가 넣냐면 티백 안에 넣대. 그러면 여기에는 너네가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시작해볼까? 얘들아, 우리가 차를 만들어내려면 물이 담겨져 있는 컵에다가 티백을 넣지. 그러면 티백이 어디 속에 우러나야 되지? 물 속에 우러나려면 이 티백은 물이 스며들어야 돼, 안 스며들어야 돼? 근데 지금 뭐 하자는데? 스며들지 않는 티백에 최고의 티를 넣으면 이게 효과가 있어, 없어? 그래서 효과가 없다. 바로 이해됐어?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 너는 뭐 할 수가 없냐면 이런 티 한 잔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거야. 그 다음 문법 보인 사람들은 이미 보였겠지만 얘들아, 투부정사로 시작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부사의 목적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공식적으로 투부정사 앞에 for이 있으면 예외 없이 무조건 누구로 취급해라? 의미상의 주어로 취급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면 해석 제대로 해봐. 티백이 to work, 뭐 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그 티백은 needs to be porous 할 필요가 있대. 얘도 단어 주의하면서 봐야죠. 얘는 구멍이 뚫려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 뭐가 가능해지는 거지? 이제 스며드는 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러면 you need the tea and the water인데 여기서 구조가 몇 형식인 게 좀 잠깐 보였으면 되냐면 5형식의 문장 구조가 보이면 문장이 확실히 이해돼. 너는 필요해. 누구랑 누가? T랑 물이 뭐 할 필요가 있냐면 come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서로 뭐 할 필요가 있어? 접촉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게 접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스며든다는 거랑 일맥상통이지 지금? 그 다음에 앞에 그래서 계속 차 얘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내용 완전 뒤집죠. 그래서 역적으로 뒤집는다기보다는 likewise,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또한 우리는 survive, 뭐 할 수가 없어? 생존하거나 thrive, 번성할 수가, 번영할 수가 없어. 어떤 상태라 하면 고립. 얘들아, 고립되어 있다는 건 누구의 반대말이냐면 contact, 접촉의 반대말이지 지금. 방금 말 이해됐니? 그러면 무슨 얘기할지 한번 볼까? 얘들아,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 함께 접촉하면서 살아가야 돼. 고립은 안 돼. 그러면서 파란색이자 노란색 다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리더들은요, need, 뭐하다? 필요해. to be careful, 뭐 할 필요가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얘들아, 뭐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냐면 not to build walls around themselves. 그들 주변으로 뭘 세우면 안 돼? 벽을 세우면 안 되는데 얘들아, 저 벽은 어떤 벽이냐면 prevent 목적어 from ing. 무슨 뜻이지?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못하게 하다고. 선행사는 themselves가 아니죠. words죠. 그러면 문법 잡아볼게요. 첫 번째 문법, around 다음에 themselves라는 제기 대명사. 왜 제기 대명사냐면 주어가 지금 누구지? leaders예요. 대명사로 바꾸면 they란 말이야. 그들이 벽을 쌓는데 누구 주변에? 그들.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 뭐해? 같아요. 전치사의 목적 같으니까 제기 대명사 써줘야 되는 문법 포인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이거는 많이 해봤을 거야.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못하게 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themselves로 가면 안 돼. 근데 여기 themselves로 바꾸면 너네 엄청 걸릴 거야. 근데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시켜 줄게. 얘들아, prevent 해야 되는 주체에 대한 선행사 내가 worse라 그랬지. 벽. 얘네가 지금 이 벽은 사람들이 다가가는 것을 막는데 누구한테?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리더거든요. 리더랑 worse는 뭐해? 다르잖아. 얘네 둘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기대명사 쓸 수가 없는 게 정확하게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문장만 읽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이런 게 좀 다 눈에 띄면서 좀 보여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문법까지 다 정리했으면 내용 정리해볼게. 리더들은 조심해야 돼. 자신의 주변에 뭘 쌓지 않게끔? 벽 쌓지 않게끔. 어떤 벽? 사람들이 그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벽을 쌓지 않게끔 조심하래. 그러면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뭐죠? 사람들과 뭐 해라? 접촉해라. 고립되지 말라. 똑같은 얘기네. 그럼 내용 한번 정리해봐. 리더들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너 사람들이랑 컨택트 뭐해? 접촉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립되지 마. 함께 지내 라고. 그러면 이 지문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as a leader, 리더로서 you need to be able to touc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라고 대놓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다시 또 T로 돌아왔어. 비유 소재죠. T는 was meant 어떻게 된 거야? 음이 됐지. 얘는 누구랑 섞이게끔? 물이랑 섞이게끔. 그럼 질문 들어간다. 이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T는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리더예요. 물은 사람들입니다. 연결됐어 이제? 그러면 similarly 마찬가지로 그럼 뒤에 이제 누구 얘기할 것 같아? 다시 리더 얘기하겠죠.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 모두는 다 were designed 어떻게 됐다? 설계된 거지. 뭐 하게끔 설계됐냐면 work with는 함께 작용하라는 거지. 함께 작용하라는 게 얘들아 뭐야? 컨택트 하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나 팀이나 더 넓은 개념에서 누구랑? 사회랑 work with 해야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빈칸 포인트까지도 내용 충분히 잡혔지? 내용 그럼 총 정리해볼게. 키워드는 얘들아 이거 누구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야? 리더들한테 하는 거야. 키워드 정확히 이해해야 돼. 이거를 지금 티백에 비유한 거죠. 그치? 그래서 리더들한테 뭐 하라는 얘기야? 고립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뭐 해라? 잘 어울려져라. 접촉하라. 그래서 이 글에 정답이 리더는 누구 없이 장벽 없이 다른 사람들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넘어갈게요. 21번은 좀 천천히 할게요. 왜냐면 21번이 너네가 두고두고 질문이 많이 나올 포인트거든. 21번 내용을 한마디 한마디씩 이해시켜 줄 테니까 잘 이해하면서 따라와.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 일단 키워드 나왔는데 desire for wealth라 그랬지. wealth가 뭐지? 부, 재산. 얘들아, 부에 대한 뭐? 욕구. 그러면 키워드 한번 적어볼게. 부에 대한 욕구, 욕망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부에 대한 욕망은 사람마다 다 같은 값일까? 다를 거야. 누구는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하고 누구는 1억이 있어도 불행할 거야. 욕망이, 부에 대한 욕망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방금 말 이해됐니?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일단 니네가 해석 1차로 바뀔 건 뭐냐면 은근히 여기를 못 풀어내는데 1도 안 어려워. 얘 먼저 한번 접근하고 가볼까? It's not impossible. 뭐 하지는 않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맞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difficult, 뭐하다? 어려운 거라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해돼? 그랬을 때 문법 누가 보여야 되냐면 이 it은 의미가 없는 가져오고요. 투부정사가 진주어죠? 그 다음에 위치부터 시작해서 얘가 이 위치 자리인 것도 좀 봐놔야 돼. 구조 분석 들어가 볼게. 리즌이 주어지. impose 부과하다라는 타동사야. 근데 뒤에 누구 없어? 목적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격관계사야? 목관대야. 해서 얘가 어디까지? where까지 이렇게 묶어서 앞에 있는 limit를 뭐 해준다? 수식해주는 목관대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1차 내용 한번 정리해볼게. 우리의 이성이 부과할 거거든? 어디에 부과할 거야? 부에 대한 욕망. 우리 이성이 부에 대한 욕망에 부과해야 하는 limits. 제한, 한계를 뭐 하는 건? 정의 내리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뭐 한 거야? 어렵대. 말 정리할게. 얘들아, 말 정리해봐. 부에 대한 욕망 있잖아. 우리가 암만 생각해도 부에 대한 욕망에 있어서 제한 범위를 설정하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렵지. 왜? 이거는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바로 나올 건데 뒤에 for 나온 거 이게 이번에 몇 번 등장할 거야? 선생님한테 구문 수업 들어본 사람들은 이거 배워본 적 있는데 얘들아 for 다음에 명사 나오는 것만 공부하면 되게 위험하다 그랬지. for이 전치사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접속사로도 쓰여. for 다음에 그래서 누가 나오기도 해?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for은 because랑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랬지? 그래서 다시 정리. 얘들아 for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해. 근데 for 다음에 누가 나올 수도 있어? 주어 동사로 접속사로 얘가 because의 의미로도 쓰인다. 그러면 그대로 해석해봐.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왜 우리가 한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냐면 no absolute, 절대적이거나 definite, 분명한 부의 양은 존재하지 않거든. 어떤 부의 양이냐면 will satisfy a man, 사람을 만족시키는 명확한 값은 없기 때문에 이런 limits, 한계를 define, 정의 내리기는 difficult, 뭐하다? 그럼 부의 욕망은 설정값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 라고 충분히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중심 내용 바로 얘기하면서 문법이죠. 한 문장이에요. 여기 이제 이 문제 계속해서 너네 질문 나오거든? 근데 나 너네 이거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노란색 먼저 판단해봐. 주제 뭐래? 주제 뭐래? relative란 단어. 별표 쳐놔, relative. 무슨 뜻인데? 상대적이냐? 그러면 얘들아 부의 욕망이라는 건 뭐다? 상대적이다. 나 그러면 적어볼게요. 부의 욕망은 뭐한 거? 상대적이야? 상대적이라는 말 뜻이 뭐야? 다르다. 객관적이지 않아. 주관적이야. 사람마다 다 다를 거야. 부의 욕망은 상대적이야. That is to say는 즉,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니네가 해석이 많이 막히거든. just so much as는 뭐뭐 할 정도로 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런 정도로 부에 대한 양은 상대적인 거야. 근데 어떤 정도냐면 will maintain, 뭐 할 정도? 유지할 정도. proportion, 뭐를 유지할 거야? 비율.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얘를 묶어줘야지. between A and B에서 A랑 B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돼. He wants, 그가 뭐 했던 거? 그가 원하는 것과 he gets, 그가 얻는 것 사이에서 비율을 유지할 정도만큼 상대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대. 그러면 이 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작합시다. 얘들아, 그가 원하는 거, 얘들아 나는 1,000만 원이 필요해.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근데 그는 얼마를 얻었을까? 100만 원을 얻은 사람이 있어. 근데 누군가는 나는 110만 원을 원해. 근데 얼마를 얻었냐면 100만 원을 얻었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전자, 후자. 후자가 더 행복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부에 대한 어떤 이 욕망의 양은 그냥 단순히 얼마로 얻었냐 갖고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욕심 혹은 기대치도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비율이 어떻게 돼? 유지가 될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이게 당연히 어떤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저 두 개가 같이 적용돼야 되니까. 방금 말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내용 어려운 건 끝냈고 구조 분석 들어갈 거야. 너네 근데 충분히 이제 따라올 수 있어. 얘들아 for 다음에 투부정사 바로 나왔잖아.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 썼다는 소리는 얘는 전치사가 아니란 소리야. 왜냐면 영어에서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 못 쓰거든요. 그러면 얘는 전치사가 아니면 경우의 수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 접속사야. 그러면 이 문장은 to부터 시작한 명사구 주어입니다. 그러면 얘 어디까지 묶을래? 이 밑에 있는 get까지 묶여야 돼. 여기까지 묶였을 때 얘가 문장이 뭐지? 주어입니다. 그럼 is가 동사, pointless가 보어져. 그 다음 문법 계속 잡아볼게. as는 원급 비교지. 뭐뭐만큼 뭐뭐 한. 얘들아 원급 비교하겠다는 건 A랑 B를 비교하는 거거든. 그러면 비교 대상 A랑 B는 형태가 어때야 된다고 배웠지? 같아야 돼. 비교 대상 A가 투부정사로 시작했으니까 비교 대상 B도 누구로 시작하는 거야? 투부정사로 같이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가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말 만들어 볼게. measure, 측정하지. 한 사람의 뭘 측정할 거냐면
행복을 측정할 건데 오직 뭐에 의해서만? 그가 얻은 것에 의해서만 행복을 측정할 거예요. 그리고 뭐는 들어가지 않았냐면 not also에 속으면 안 돼. 여기 not이 핵심이야. 얘들아 뭐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냐면 he expects to get. 그가 얻기를 뭐 했던 거? 기대했던 것은 그가 원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가 원했던 게 아니라 그가 오직 최종적으로 얻어낸 것에 의해서만 뭘 측정하는 거?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pointless. 의미가 전혀 없는 거야. 뭐만큼이나? 그러면 뒤에도 얘들 어떤 얘기 나와야 돼? 의미 없는 행동 나와야 되거든? try and express fraction. 분수를 표현할 거야. 근데 이 분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한대. 이 분수는 have a numerator. 뭐는 갖고 있냐면 분자는 가지고 있지만 but denominator. 뭐는 가지고 있지 않은? 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수를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분수를 표기할 건데 얘들아 분자만 있고 분모가 없으면 이게 말이 돼? 측정이 돼? 안 돼? 안 돼. 이것만큼이나 지금 우리가 얻은 것만 측정하고 우리가 원했던 건 측정하지 않는 건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지. 이 말 이해됐니? 그 다음에 여기 왜 형용사가 나왔냐면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야.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부사를 쓸 수가 없고 여기에 무의미함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겠지. 됐니? 그러면 내용적으로 이제 한 번 더 묶어볼게. 부욕망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일어나. 상대적으로 일어나면 얘들아 부욕망을 이거에 대한 행복을 우리가 제대로 측정하려면 뭐도 파악되고 뭐도 파악돼야 되지? want도 들어가야 되고 누구도? get도 들어가야 돼. 이 두 개가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평가가 돼야 된다고. 됐니? 이 둘 다 평가가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뒷문장 넘어가도 될까? 너네 학교 스타일상 이 문제 어떻게 해서든 지문 변형해서 낼 거야. 한 70%나 50% 지문 주고 한 50% 뜯어 고쳐서 어떻게든 이 문장 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형 문제 풀면서도 선생님이 이건 많이 만들어줄게. 변형 문제를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야. 이 질문. 그러면 뒤에 봐봐. 뒤에 한 남자는 never feels the loss of things which never occurs 인데 뒤에도 약간 문법 어려운 거 먼저 좀 잡고 시작하자. which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ask for까지가 앞에 있는 things를 목관대로 뭐 해줘야 돼? 수식해줘야 돼. 얘가 왜 목관대 수식이냐면 얘들아 ask for 뒤에 누구 없어? 목적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니네가 저기서 해석을 잘 못하는 이유는 얘들아 it occurs to 라는 가주어, 진주어가 안 보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occur to 사람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사람이 투부정사 하다거든 그냥. 그러면 지금 일단 잠깐 앞에 보고 따라와 볼까? 얘들아 이 해석하지 말라 그랬지? 얘가 의미상이 좋아야 누가? 그가 ask for 요구해. 요구하는데 내버리지. 그러면 요구한 적이 있어 없어? 그가 요청한 적이 없는 것들에게 있어서는 loss 손실을 그 사람은 never feels 절대 느끼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지? 얘는 그걸 원했던 적이 없는 거야. 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는 뭔가 손실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 됐니? He is just as happy without them. 뭐 없이도? 그거 없이도, 그런 things 없이도 얘는 happy,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왜? 애시당초 뭐 했던 적이 없으니까? 원했던 적. want를 그래서 고민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whilst인데 whilst가 너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얘가 영국식이거든요. 니네가 알고 있는 미국식에는 뭐가 있어? while 있죠? 같은 거예요. 미국식이냐 영국식이냐 차이야. 무슨 뜻이야? 반면에. 그럼 뒤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 나올 거야. another. 또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 누군지 봤더니 have 100 times as much래. 몇 배나 더 많이 갖고 있대? 100배 정도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요 오히려 feels miserable. 뭘 느낄 수 있어? 비참함을 느낄 거야. 뒤에 뒷내용 투시해봐. 얘 왜 비참할까? want를 갖지 못했겠지. 이해됐니? 원하는 만큼 충족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비참한 거잖아. 그럼 봤더니 왜냐하면 he
has not got, has pp죠? got 써도 되고 got은 써도 됩니다. 그는 one thing, 이 한 가지를 가지지 못했는데 저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돼. He wants, 자신이 뭐 했던 걸? 원하는 것, 그 하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 길게 얘기했지만 이 말에 있어서 핵심은 get만 놓고 보면 안 된다고. 누가 같이 들어가야 돼? want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됐니?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함축적 의미였는데 이제 그 함축적 의미 정답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봐봐. 모든 사람은 has a horizon of his own. 자기 자신만의 horizon 뭘 갖고 있어? 수평, 지평선을 갖고 있다는 거지. 얘들아, 자기 자신만의 수평선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지문 내용에 보면 내가 함축적 의미 풀 때 너네 요거에만 꽂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주제를 녹이라 그랬지. 얘들아,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다 뭐가 달라? 원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horizon이 있다는 건 자기 자신만의 want가 값이 다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선 he will expect. 그래서 그는 뭐 할 거야? 기대하는 거야. as much as는 뭐뭐만큼만 기대하는 거죠. 예, he thinks. 자신이 뭐 하기에? 생각하기에 가주어, 진주어죠. 의미상의 주어까지. 자신이 뭐 할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것만큼만 will expect. 뭐 할 거야? 기대할 거래. 그래서 본인의 기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값과 getting 값을 비교해서 최종값이 나온다는 거잖아. 지문 내용 충분히 이해되니? 정리됐어? 무슨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 아까 요 함축적 의미 볼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horizon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limit, 뭐가 있다? 한계. 근데 뭐에 대한 한계가 있냐면 what one desires. 우리가 바라는데 get, 뭐 하길 바라는? 얻기를 바라는 데 있어서 이 바운더리, 이 한계값은요 varies by person. 사람마다 뭐해? 달라. 그럼 얘들아, 본인이 얻기를 바라는 양이 다르다는 건 어떤 점이 다르다는 거야? 원하는 점이 다 뭐하다? 다르다는 거지. 지문 내용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최종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부의 욕망은 사람마다 뭐하다? 달라. 왜? 거기서는 무슨 값과 무슨 값이 want랑 get이 있는데 무슨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want 값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야. 이해돼? 이 시는 너무나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앞부분만 살리고 뒷부분 바꿀 것 같아서 그래. 넘어가도 돼? 볼게. 22번. 22번 봤더니 학생들이 춥다 그러면 무조건 에어컨을 꺼주는 선생님이죠. 꺼준 거죠. 그 다음에 22번도 얘들아 아까 20번이랑 마찬가지로 비유 지문이거든. 비유인 게 똑같이 읽혔었어야 돼. 이 지문의 키워드는 누가 잡혔을 때냐면 키워드는 얘들아 flowers가 잡혔었어야 돼. flowers. 이 flowers를 누구에 비유했지? 레스토랑. 음식집에 비유했죠? 그치? 그럼 나도 똑같이 써볼게. 얘를 누구에 비유했다? 음식집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 속으면 안 돼요. 실제 키워드는 flowers입니다. 그러면 앞부분부터 쭉쭉 읽어 나가 볼게요. All of the restaurants, 모든 레스토랑들은 are using, 사용하고 있지. 뭘 사용하고 있냐면 조심스럽게 선택된 말들을 사용하고 있대. 그럼 레스토랑에서 왜 단어 신중히 결정할까? To evoke, 뭐 해내기 위해? 불러일으킬 거야.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대. 어떤 이미지?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과 풍부한 디저트의 생생한 이미지가 확 떠오르게끔 단어 되게 신중히 쓰지. 왜 신중히 쓰는 거야? In order to draw potential customer, 잠재 고객을 뭘로? 특정 establishment인데 establishment 하면 너네 원래 확립 이렇게만 공부가 돼 있잖아. 여기서는 확립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시설이란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시설은 누굴 얘기하는 거지? 식당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당으로 잠재 고객을 뭐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얘들아 레스토랑들은 굉장히 단어 선택에 신중하지. 방금 말 이해됐니? 그래서 되게 쉬운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피자는 뭐 치즈 폭탄, 토핑 폭탄 피자 막 이런 거. 햄버거는 쉑쉑 치즈버거 막 뭐야?
이런 식으로 단어 선택이 굉장히 유의합니다. 근데 실제 레스토랑을 설명하고자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냐면 just like restaurants 누구처럼? 레스토랑들처럼 누구도 자연도요 자기 자신만의 다이닝 이스터블리시먼트래. 얘들아 식사하는 공간이 있다는 건 자기 자신만의 뭐가 있다? 레스토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됐니? 그래서 레스토랑 비유에서 일단 자연까지는 일단 왔어. 그 다음에 파란색 문장과 노란색 문장 문법과 내용 다 잡아봅시다. 이너 패션에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전면구에서 내용 어떻게 된 거야? 끝난 거지. 근데 얘들아 명사 다음에 similar이라는 품사 누가 나와 있어? 얘들아 형용사가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붙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가? 덩어리를 구로 묶어서 수식하라 그랬지. 일반 형용사 보니까 이거 어디까지 묶을래? 끝까지 묶으면 전면구에서 끝나요. 어디까지? customers까지. 여기까지 묶으면 전면구죠?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였던 거야? 얘들아 레스토랑트레스예요. 레스토랑 오너들입니다. 음식집이 아니라 음식집 주인들이에요. 이 주인들은 attract이 동사고 그 다음에 potential diners가 목적어에서 사명식으로 문장 끝난 거거든. 그럼 이제 말 만들어 본다. 패션은 방식이란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이런 방식 속에서인데 이 방식 무한 방식? 비슷해. 누구의 방식과 비슷하냐면 레스토랑이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대. 얘네 재정적으로 어디 의존하지? 드로잉 끌고 오는 거에 의존하거든. 누굴 끌고 오는 거? 많은 고객들. 당연한 얘기야. 레스토랑이 생존하려면 고객을 뭐 해야 돼? 끌고 와야 금전적으로 생존이 되잖아. 레스토랑들이 저런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 속에서 누구도 자연의 세상에 있는 음식집 주인이래. 자연 세계의 주인이 사실 누구라고 얘기했지? 꽃들인 거야. 이런 꽃들도 또한 attract 뭐 해야 돼? 끌어들여야 돼. 누구를? 잠재적인 식사자들을 꼬드겨서 샘플 뭐 하게 해줘야 돼? 맛보게 해줘야 돼. 그들이 제공하는 걸 맛보게 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이 지문은 사실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얘들아 꽃들도 뭐 해야 된다? 그치? 고객을 뭐 해야 돼? 유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플라워스도 누구를? 다이너스를 뭐 해야 돼? 유치해야 돼. 유치한다란 말 이해하니? 고객 유치 끌어들인다고. 근데 얘네 어떻게 끌어들일지 방법을 얘기하는 게 최종 주제거든? 방법까지 이제 한번 지켜볼게. Natural world. 어디서는? 자연 세상에서는 얘들아 우리 주변 세상 봐봐. 자연에서 꽃이 벌 같은 애들 꼬드길 때 네온 사인이 있니? 없지. 플래시 월드 화려한 말로 꼬드겨? 야 펄 컴온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네온 사인이나 저 화려한 말들은 어떤 말이냐면 문법 어렵다. 지금 집중해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너네 항상 어떤 게 나올 걸 기대하고 있냐면 주어 동사를 포함한 완전한 문장 나올 걸 기대해. 근데 선생님이 이 문법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뒤에 원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잖아. 그치? 근데 영어는 가급적이면 길이를 뭐 하고 싶어 하지? 줄이고 싶어 해. 이 관계사절 안에 있는 주어가 큰 의미가 없어. 그냥 people, 그냥 they, 사람들이야. 특정 우리가 주어를 강조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굳이 주어 동사로 쓰지 말고 절을 누구로? 구로 줄이자. 절을 구로 줄이자. 그래서 원래 이 뒤에는 누가 나오던 거라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주어가 별 의미가 없어. 그럼 얘를 줄이고 그냥 이거를 투부정사인 구로 형용사적 용법으로 써버리자. 그럼 똑같잖아. 그래서 to market부터 어디까지? animals까지가 무슨 용법으로? 형용사적 용법으로 똑같이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해주는 거야? 수식해주는 거야. 됐니? 됐죠? 그랬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나오는 거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위치는 안 돼. 왜냐면 뒷문장이 market 뒤에 목적어까지 붙어 있잖아. 뒷문장 완전하잖아. 그랬을 때 잘 봐. 최종 해석 들어갈게. 자연 세상에선 네온 사인도 없고 화려한 말들도 없거든. 근데 그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면 to market, 뭐 할? 홍보할 말들이 없는 거야. 누구를?
잠재적인 식사를 누구한테? 배고픈 동물들한테 홍보할 네온사인이나 말들이 없다고. 됐니? 넘어가도 돼?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these restaurants, 이런 레스토랑인데 어떤 레스토랑이냐면 뒤에 있는 대세 역할 뭔지 빨리 생각해봐. 얘들아. 그치, 보였어?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구까지 붙어있는 게 잘 보여야 돼? to까지 붙어있는 거 잘 찍어야 돼. 왜냐면 refer to가 무슨 뜻이지? 무엇을? 지칭하다, 가리키다지. 그래서 I am referring to, 내가 뭐하고 있는? 내가 가리키거나 지칭하고 있는 이런 음식집들은 사실은 누굴 얘기했던 거라고? 꽃들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지. 그리고 그럼 이 꽃들의 잠재적인 손님은 누구냐면 다수의 organisms, 생명체들이었던 거지. 어떤 생명체일까 하고 봤더니 these flowers, 뭐 하는 애들? 꽃을 방문하는 애들이었던 거야. 근데 꽃을 방문하는 이유는 왜야? obtain nectar, 뭘 얻기 위해? 꿀이나 아니면 다른 가치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 꽃을 방문한 생명체들을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비유였어 라고 지금 얘기해주는 파트인 거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키워드는 플라워 쓴 걸 정확히 여기서 밝힌 거야. 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얘네 다이널스는 여기서 말하는 저 오르가니즘스를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을 지금 모아야 된다고, 꽃들도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유치할 건데 해서 노란색으로 바꾼 거야. 이 문장 되게 중요한 문장이란 소리야. Instead of using written language, 쓰여진 말이나 네온 사인을 사용하기보다는 누구는 꽃들은 advertise 한다? 광고한다. 그들의 제공물을 어떻게 광고하냐면 just as effectively, 어떻게? 효율적으로. 왜 부사가 나왔냐면요, 효율적으로가 누구 꾸며주지 지금? advertise라는 광고하다 꾸미잖아. 그러니까 동사 꾸몄으니까 저기는 부사 나와야 돼. 효율적으로 광고합니다. using the language of smell, 뭐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냄새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걸 정리해볼게. 플라워스를 여기는 레스토랑에 비유한 글이야. 레스토랑도 고객 유치해서 살아남아야 되지. 꽃들도 그러면 다이너스를 유치해야 되거든. 맞지? 근데 유치하는데 뭐에 의해서 유치하냐면 by smell. 뭐로? 냄새로 유치해야 된다고. 됐나? 그랬을 때, 그래, 중심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꽃은 생물을 유인하기 위해 뭘 사용한다? 냄새라는 수단을 사용한다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3번. 너무 쉽죠? 23번. 정말 쉬워요. 덥지? 그래. 얘들아, 요거 지문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간단하게 한번 백그라운드 논리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한 1년 뒤에 $1000를 줄게. 근데 니네가 만약에 1년하고도 한 달 더 뒤에 13개월 뒤에 받아가면 $1100를 준다 그랬어. 얼마를 가져갈래? 달러라면 약간 좀 안 하다면 얘들아, 내가 1년 뒤에 너네한테 1000만 원 줄게. 근데 니네가 한 달만 더 기다려서 13개월 뒤에 받아가면 1100만 원 줄게. 뭐 받을래? 1100만 원 다 선택할 거야. 맞아? 근데 얘들아, 지금 당장 내가 여기에 1000만 원 올려놓고 가져가. 근데 니네가 만약에 한 달을 참으면 한 달 뒤엔 난 1100을 줄게. 그럼 너네는 뭐 가져갈 거야? 나는 이 질문이 이래서 위험하다고. 다 이렇게 1100 얘기해. 이 질문의 논리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000만 원을 가져간다는 거야. 지금 당장. 한 달을 안 기다리고. 즉시성이라는 게 적용해서 그런다고 하거든? 근데 너네도 이게 가상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눈앞에 돈 두면 뒤집어지지 않아? 저거? 지금 가져가서 바로 엽떡 1000개 먹을까? 약간 막. 봐봐. 그래서 되게 쉬워. 이미 내용을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니네가. Would you rather receive the, 받을래? 얼마? $1000를 in a year. 몇 년 뒤에? 1년 뒤에 $1000 받을래? 아니면 $1100를 1년하고도 한 달 뒤에 받을래? 라고 물어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opt for, 선택해. larger sum은 더 큰 총량을 선택한다는 건 $1100
$100 선택한다는 거죠. 몇 개월 뒤에? 13개월 뒤에. 왜 그런지 봤더니 where else, else가 붙으면 항상 해석할 때 그 밖에만 넣어주면 된다 그랬지. 그 밖에 어디서 will you find, 네가 찾을 건데 월 이자율인데 몇 %예요? 10%라는 이자율을 네가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월 이자율 10%는 굉장히 크니까 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어떤 선택이라고 그랬어? 당연히 현명한 선택이야. 왜냐하면 interest, 그 이자율은 월 이자율 10%는 compensate, 뭘 해줄 거기 때문에 보상을 줄 거야. 누구한테? 너한테. 뭐에 대한 보상을 줄 거냐면 risk assess, 뭐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줄 건데, 그 위험은 어떤 위험인지 봤더니 you face, 네가 뭐한? 직면한 위험이지. 근데 네가 뭘 함으로써 직면하게 된 거냐면 waiting extra few weeks, 추가에 몇 주를 더 뭐하게 돼? 기다리게 됨으로써 생긴 위협인 거지. 저기서 말하는 추가의 몇 주는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몇 주야? 4주나? 5주죠? 네가 4, 5주를 더 기다리게 됨으로써 맞닥뜨리게 되는 저런 위험, 저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충분히 뭐 해준다? 보상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현명한 선택인 거야. 이 말 뜻 이해됐어? 그래서 네가 4주를 더 기다린다는 위험이 더 추가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라는 값은 그걸 다 보완하고도 남을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됐니? 그 다음에 봤더니 second question, 몇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야. 우리 prefer, 너는 $1,000인데 today입니다. 오늘이 핵심인 거야. 너 오늘 당장 $1,000짜리 캐시를 테이블 위에서 있는 걸 더 선호하니? 혹은 $1,100를 한 달 뒤에 받는 걸 선호하니? 라고 했어. 그럼 아까 너네는 그냥 한 달 뒤에 1,100 받을게요 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질문에서는 if you think like most people, 네가 만약에 누구처럼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면 당신은 가져갈 건데 얼마를 가져가? $1,000를 right away, 즉시 가져갈 거야. 놀랍죠? In both cases, 두 경우에 다, 두 경우는 전자, 후자 두 개, one question과 second question 얘기하는 거죠. 두 경우에 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당신이 만약에 hold out, 기다려, 한 달을 더 이상, 한 달을 더 기다리게 되잖아?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얼마 더 많이 얻지? $100를 더 많이 얻는다는 값은 바뀌지 않았거든. 근데 첫 번째 경우에서는 충분히 단순했단 말이야. You figure, 생각 좀 해보지. 나는 이미 waited 12 months, 몇 개월을 기다려왔지? 12달 기다렸는데 what's more? 한 달 더 기다린다고 차이 있겠어? 이런 사고방식인 거야. 근데 not in the second case, 몇 번째는 아니야? 두 번째는 아니야. 두 번째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지? 내가 바로 뭐 해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12개월을 기다리고 한 달을 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바로 뭐 하면 돼? 바로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 노란색 문장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저기서 너네 얘들아 핵심어 누구 보여? now가 보여야 되는 거야. now가. 그러면 이 now라는 개념의 introduction, 도입이죠. 이 도입이 causes, 야기했는데 우리가 뭐 하게끔? make decisions, 결정을 할 건데 inconsistent, 어떤 결정? 일관성이 없는 결정했다 그랬지. 왜냐하면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 선택이 뭐 하게 됐으니까? 다르게 됐으니까 inconsistent가 나오는 거야. 됐니? 그랬을 때 이 지문의 키워드 봤더니 과학은 이런 현상을 부르는데 이거를 hyperbolic discounting이라고 부르거든. hyperbolic discounting이 뭔지 그러면 한번 볼까? 얘들아. hyper라고만 그냥 쓸게요. 줄여서. discounting까지는 좀 써야 될까? 디스카운트까지 좀 쓸게요. hyperbolic discounting, 이거 키워드인데 이거는 얘들아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어떤 개념이 주어졌을 때 now라는 개념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now라는 개념이 주어지면 우리는 뭐 한다? money taking을 한다 안 한다? money taking을 합니다. 이 말이 이렇게 요약해.
왜 그런지 이제 이유 설명까지도 난 써볼 거야. 다음 문장 봐봐. 그래서 내가 노란색 잡은 거거든. 이유도 알아야 되니까. The closer reward is. 얘들은 항상 모의고사에서 더비더비 나오고 얘가 주제문이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든 문제 때리려고 노력할 거야. 어떻게든. 내용을 확실히 이해해. The closer reward is. 보상이 더 어디에 있을수록? 가까이에 있을수록 이 즉시성이지. 맞니? 보상이 더 가까이에 있을수록 the higher our emotional interest rate인데 저 말 어려워하지 마. 감정적 이자율이 훨씬 더 어떻게 되는데? 올라간대요. 훨씬 더 높게 올라간대.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체감상으로 느끼는 저 금액의 크기가 어떻게 보여? 더 커 보여. 됐니? 즉시성으로 보면 저 금액이 더 커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give up. 뭐 할 가능성이 올라가? 포기할 가능성이 올라가지. In exchange for it. 뭐에 대한 대가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 또 의미하는 거. 이 it은 감정적 이자율이지. 내가 즉시성으로 인지한 더 커진 금액을 대가로 우리는 나중에 받게 될 이 보상을 뭐 하게 된다고? $100를 포기하게 된다고. 맨 마지막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확실히 읽혀야 돼. 특히 어디? 이 뒷부분 은근히 너네 못 잡아. 이 뒷부분. 다시 정리해 줄 거야. 따라와. 화면 봐. 얘들아, 보상이 어디 있을수록? 더 가까이에 있어. 그럼 더 가져가고 싶어? 안 가져가고 싶어? 가져가고 싶어. 왜? 우리가 체감하는 그 금액의 이자율이 훨씬 더 어떻게 느껴지니까? 높게 느껴진다는 건 내가 당장 가져갔을 때 그 금액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더 크게 보인다는 거지. 높게. 신적으로 크게 보여.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누구를 대가로? 현재 가져가는 뭘 대가로? 감정적인 이자율을 대가로. 방금 말 이해됐니? 그러면 최종 정리 여기까지 해볼게. 얘들아, hyperbolic discounting이 키워드였어. 얘 뭔데? 우리가 즉시성이 생기잖아? 그러면 money taking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뭐하다? 높아져. 이게 훨씬 더 높아져. 왜 높아지는 거지? 얘들아,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될수록? closer, 뭐 할수록? 가까워질수록 이런 심적인 가치는 어떻게 되게 느껴지기 때문에? 심적 가치가 higher, 더 어떻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높게 느껴지기 때문인 거지. Emotional interest rate.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이자율이 더 높게 보인다고. 왜냐면 이 지문에서 그래서 객관적인 걸 되게 얘기한 거거든? 두 개를 계속 비교해 준 거야. 실질적인 숫자적인 값으로는 같아 달라. 같은 거였잖아? 실질적인 숫자적인 값은 바뀐 게 아니야. 근데 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지? 다르게 판단했지. 왜 다르게 판단한 거야? 당장 가져갈 수 있을 때 저 돈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지? 더 나한테 가치 있고 크게 느껴지니까 가져가는 거야. 이런 객관적인 상황에 다른 판단을 하게끔 해준 건 뭐 때문인 거야? 즉시성 때문인 거라고. 됐어?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느끼는 체감이 달라진 것 뿐인 거니까. 이해됐니? 넘어가도 돼? 이런 지문도 좀 조심해야 돼. 그랬을 때 요거까지 보고 나면 이제 훨씬 더 지문이 마지막으로 잡힐 거야. 잘 봐. 영향력이거든, 이거는. 이메리스가 뭐야? 즉시성. 보상의 즉시성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됐죠? 얘들아, 힘들지 않아? 괜찮아? 봐봐, 요거. 응? 이거 하면 1시간? 9시가 넘어갔는데? 아, 내가 잘못한 거야? 네. 선생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설명 열심히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네. 저희도 열심히 들었는데. 불쌍한 척도 안 먹히네. 쉬는 시간 줄게, 얘들아. 줄 테니까 집중만 해. 아니야, 줄 테니까 집중만 해. 한 지문 제대로 해나가자. 왜냐면 이거 진짜 쉬워서 그래. 진짜 쉬워. 쉬운 거 괜히 어렵게 돌아가지 말자. 집중하면 되게 쉬워. 집중. 얘들아, 키워드도 뭐냐면 handedness야. handedness가 뭐냐면 주력 손잡이죠. 왼손잡이니 오른손잡이니 주력 손잡이가 handedness야.
그러면 키워드 한번 써볼게. 얘들아, 주력 손. 얘들아, 주력 손이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충분히 느낌 오지?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문장 진짜 잘 잡고 가야 돼. 왜? 이거 문제 때리면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일 거 아니야. 구조 분석 잘 따라와봐. 니네가 먼저 딱 포인트를 볼 수 있게 선생님이 유도해볼게. of importance 전명구지. 얘 중명구 어디까지 갔니? 이거 여기까지가 다 전명구네요. 얘들아, 전명구 끝나는 곳에 원래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어. 뭐 된 거죠? 도치죠. 전명구 도치. 그럼 주어는 누구야? the answer이 주어였던 거지. 그래서 이 앞이 보어여서 정확하게 전문용어로 하면 보어 도치죠. 그래서 원래는 the answer is of importance지. 그러면 너네 또 뭘 배웠어, 얘들아? be of 명사는 형용사로 바꿀 수 있다를 또 배웠잖아. 그래서 she is of importance는 she is important다. 배웠지? 그치? 채원아 지금 많이 힘들어? 이거까지만 딱 집중하고 진짜 쉬는 시간 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of 뒤에 when 있죠? 명사절로 좀 묶어줄 건데요. 어디까지 묶어야 되냐면 끝까지 묶어야 돼. 끝까지 묶을 때 여기도 이제 니네가 포인트 볼 수 있게끔 한번 내가 지정해볼게. in development는 전면보니까 빼볼게. 그랬더니 it is determined whether이 나왔잖아. 그치? 그것은 실제로 결정되는데 뭐인지 아닌지, whether인지 아닌지가 실제로 determined 결정된대. 그러면 이 it은 또 의미가 없는 가주어고, whether 이하절이 뭐야? 진주어였던 거죠. 구조 다 보였니? 그러면 이 문장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앞에서도 한번 문장 만들어주고 뒤에서도 앞에서부터 해서 뒤에서부터 해서 둘 다 보여줄게. Central importance 매우 중요하대. 뭐 하는데? 이해하는데 중요해. 뭘 이해할 거냐면 development of handedness 주력 손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야. 어떤 질문을 이해하면 우리가 주력 손의 발달을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언제 발달 속에서 사실 한 아이가 will be left-handed 뭐가 될지 왼손잡이가 될지 혹은 오른손잡이가 될지 언제 그게 실제로 determined 결정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잖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뭐에 중요하다고? 주력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됐니? 그러면 내가 짧게 요약할 테니까 짧게 요약한 것도 한번 따라와봐. 야, 그래서 주력손은 언제 결정되는 건데 이게 매우 중요하네. 주력손의 발달을 최종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러면 뒤에 무슨 얘기 하겠어? 언제 결정되는지 당연히 얘기를 할 거야. It was long thought that 오랫동안 that이라고 생각됐어.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오랫동안 뭐라고 생각됐냐면 주력손은요 could only be reliably determined 얘는 결정되죠? 결정될 수 있는데 언제 결정된다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는 어떤 시기인데 아이가 learns to write 뭐 하는 걸 배우는 시기? 쓰는 걸 배우는 시기가 초등학교거든? 근데 이 초등학교 때 주력손이 결정된다라고 오랫동안 믿어져 왔대. 뒤집히겠니? 안 뒤집히겠니? 딱 봐도 뒤집힐 거 보였지? 연결사 바로 보이죠? 하지만 the assumption is incorrect. 그 추정은 뭐하다? 틀려. 그러면 주력손의 발전은 초등학교 글쓰기 시작할 때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러면 언젠데? 사실은 연결사 포인트 두 개 다 이해되죠? 사실은 언제냐면 과학 연구가 보여주는데 얘가 그럼 누가 봐도 주제문이었던 거잖아. Left-handedness 왼손잡이들은 is established 만들어지죠. 주로 많은 아이들에게서 만들어졌거든. 아직도 기간 안 나왔어. 어디가 핵심이냐면 long before elementary school. 언제 전에? 초등학교 훨씬 전에. 그럼 훨씬 전 언젠데? 흥미롭게도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는 거래. 그러면 나 내용 정리한다. 얘들아, 주력손은 언제 만들어지는지가 좀 중요한 거잖아.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는 사실 선천후천 중에 뭐란 소리야? 선천. 얘들아, 선천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내추럴, 인본, innate. 이거 또 선천후천 나오면 또 얘네 갖고 또 나온다고 무조건.
다 무슨 의미야? 다 타고난 선천적인이란 뜻이야. 즉 태어나기 전에 결정됐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런 연구에서 손과 팔의 움직임인데 누구의 손과 팔의 움직이냐면 unborn children이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in 어디 있냐면 자궁에 있죠. 자궁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손, 팔의 움직임이 are recorded, 기록되고 있대요. 얘들아 이거 기록하려면 뭘 사용해야 돼? 초음파 이미지 사용해서 기록해봤어. 그랬더니 using this technique 뭘 사용해서 이런 초음파 기술을 사용해서 it was shown that 가주어 진주어 딱딱 보이죠 이제? that 이하가 발견됐는데 뭐가 발견됐냐면 분명한 선호가 이루어지고 있어. 뭐에 대한? right arm 무슨 팔? 오른팔의 움직임에 대한 분명한 선호가 exists 뭐하고 있다고? 존재하고 있는데 as early as는 뭐만큼 어린 나이에지? 언제냐면 10 weeks after fertilization 수정이 되고 나서 10주 뒤. 그러면 임신 몇 주 차? 10주 차. 됐니? 그러면 임신 10주 차에 이미 오른팔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선호가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뭐하고 있대?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보여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력 손잡이는 이미 어디서 결정됐다는 거야? 자궁 속에서 결정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in this study 이 연구에서 이런 초음파 이미지인데 몇 명? 72명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왜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10 weeks after fertilization은 얘들아 몇 주 차 된 아이들? 임신 10주 차 된 이런 아이들의 초음파 이미지는 were evaluated. 이 이미지가 어떻게 된 거지? 평가돼봤습니다. 당연히 평가하는 건 말도 안 되지? 평가됐고 그 중에 85%는 showed. 보여줬어. 뭘 보여줬냐면 더 많은 움직임인데 오른팔에 더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거든. 누구보다? 그래. 그러면 이미 태아일 때 태어나기도 전에 오른손에 대한 지금 움직임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 게 오른손잡이인 게 85%거든. 그러면 이 말 이해해봐. 이 숫자는 85%는 이미 close, 매우 근접해. 누구랑 근접하냐면 approximately는 대략적으로지. 대략적으로 89.4%의 성인들 사이에서 right-handers 몇 퍼센트? 누구랑? 오른손잡이랑 거의 뭐하다? 근접하다. 그러면 주력 손은 어디서 결정됐다는 걸 또 한 번 증명한 거야. 자궁 안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걸 수치로 봐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라고 해서 증명한 거야. 내용 진짜 안 어렵지? 그치? 그래서 키워드 주력손 이거 굉장히 선천적으로 이미 결정돼서 나온 거야. 이것만 판단했을 때 handedness clock 주력손이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야? 그거 실제로 언제 시작된 건데 이거를 계속 가려낸 글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런 말이 들어가겠지? 왜냐면 우리의 예상은 언제라고 예상했는데? 초등학교 때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이었던 거야. 됐니?